안녕하세요. 무비 리치를 진행하고 있는 송우진 감독입니다. 김혜린입니다. 오늘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배우 티모시 샬라메. 어. 이 나이대 헐리우드 배우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 나가는 배우라고 할 수 있고,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네. 너무 놀란 게, 이게 1965년도 때를 이야기한 영화예요. 네. 그때 밥 딜런, 그러니까 초창기 데뷔 시즌, 밥 딜런 아직도 살아 계시잖아요. 이 밥 딜런을 역을 맡기 위해서 기타도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노래도 뭐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뭐 4년? 5년?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역시 배우는 배우다. 립싱크를 하는 느낌도 어떤 곡에선 받았거든요. 물론 음색이 좀 다르긴 해요. 완전히 뭐 똑같 카피처럼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분위기 그런 게 되게 좋았고, 포크 가수들 중에서도 미국에서 저항의 아이콘으로 꼽혔었고, 제가 뭐 사실은 뭐 어렸을 때 팝을 많이 들으면서 자랐는데 중고등학교 때 밥 딜런을 막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. 저는 또 그 당시에는 포크송보다는 막 프로그레시브 락, 막 하드 락, 막 이런 쪽에 좀, 그다음 뭐 락앤롤, 뭐 이런 쪽에 좀 더 심취해 있어서 그냥 포크송 중에 이런 가수가 있고 이런 노래를 부르는구나 라는 정도만 저는 사실 그 당시엔 알고 있었고, 저는 오히려 노벨 문학상을 몇 년 전에 받으면서 와, 안 나타났잖아, 시상식에. 그러니까 너희는 줘라. 난 모르겠다. 그 시대 때 그 사람을 사실은 그렇게 크게 궁금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절 어떻게 보냈는지 잘 몰랐죠. 그래서 저는 새로운 이야기를 보는 듯한 느낌?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봤고,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. Complete Unknown, 문화적 격변기, 무명 뮤지션 밥 딜런, 음악을 하기 위해 뉴욕으로 왔습니다. 그곳에서 놀라운 공연을 펼치게 된 밥 딜런은 조금씩 주목받기 시작하고 당대의 뮤지션들과도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서서히 인기를 얻게 됩니다. 하지만 그것도 잠시 멈추지 않고 새로운 삶을 노래하고자 하는 밥 딜런은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뉴포트 페스티벌에서 자신만의 충격적인 무대를 펼칩니다. 시대의 아이콘에서 세기의 전설로 반항하는 청춘들의 아티스트 밥 딜런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. 멈추지 말고 삶을 노래하라. 영화 Complete Unknown이었습니다. 영화적으로 볼 때 저는 이 스타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점점 스타가 되는 과정들이 다 있잖아요. 네. 모든 아티스트들이. 근데 그런 과정 중에 한 사람이야, 그냥. 근데 문제는 마지막 그 포크 페스티벌이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또 이 말씀을 찾아왔거든요. 네. 한번 읽어주시죠. 알겠습니다.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써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. 예배소서 4장 22에서 24절 말씀입니다. 아멘. 아멘. 이 포크계에서 거의 정상을 막 찍으려고 막 이 밥 딜런을 보러 그 페스티벌에 사람들이 온 거잖아요. 근데 사실은 자기는 이걸 계속하면 더 잘 나갈 수 있어. 근데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기서 말도 안 되게 일렉트릭 기타를 갖고 나온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래서 옷도 그 입고 왔잖아. 예.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. 한편으로 막 비난도 엄청 받고 또 한쪽에선 각광을 받고, 그런데 사실 그 공연 이후에 밥 딜런은 그 포크 페스티벌에 한 번도 가질 않았어. 대신 락앤롤과 포크의 새로운 장르를 열었고, 기타리스트 중에 앨 크랩튼,
또 뭐 지미 페이지, 또 한 명이 누구냐면 지미 핸드릭스예요. 그 지미 핸드릭스에 가장 영향을 준 이 공연, 이 일렉트릭 기타를 통해서 영향을 받은 게 지미 핸드릭스라고. 그럼 뭐 지미 핸드릭스 막 올라가서 이빨로 막 기타 쭉 끊고 막 그런 기타리스트인데 아플 것 같아. 이빨이 뽑힐 것 같아. 듣기만 해도 아우 내가 아픈 것 같아. 어쨌든 본인의 어떤 모험과 도전 정신과 이런 걸로 인해서 그냥 현재 머무르는 것들을 기대했던 사람들한테는 어쩌면 배신감을 줬을 수도 있지만 그때 굉장히 젊을 때인데 그때부터 안위했으면은 지금의 밥 딜런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. 저는 이제 이 작품 보면서 좋았던 장면들이 저는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전혀 몰랐던 사람이지만 그냥 그 사람이 하는 음악을 보고 그냥 반하잖아요. 진짜 그냥 병실 찾아왔는데 너 한번 해봐. 그래서 이제 음악을 하는 걸 보고 너무 좋다. 자기 집에도 데려가고 또 음악 연주하는 거 애들이 아침 밥 먹으면서 듣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포크에 관련돼 가지고 뭐 그런 기록물 같은 것을 계속 남기잖아요. 어느 날 그 약간 흑인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연주하는데 밥 딜런이 왔다가 같이 막 연주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 그리고 여자애랑 막 싸우고 막 진짜 다시는 안 볼 것 같이 했지만 또 무대 위에 올라가서 둘이 또 되게 장면을 만들어내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음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언어를 초월한 거잖아요. 우리가 이제 뭐 아프리카 음악을 들어도 어떤 음악은 되게 아름답게 느껴지고 가사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지점들이 있잖아요. 근데 저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독교 안에서도 가능한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네팔 사람이든 뭐 정말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랑 같이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말로 기도하지만 우리가 막 은혜를 받잖아요. 뭔지는 몰라도 아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. 막 우리 눈물 흘릴 때도 있고 그런 지점에서 저는 좀 이런 교회의 어떤 그런 믿음, 신앙 어떻게 보면은 음악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점을 통해서 되게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엮어져 나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, 이 영화를 통해서. 근데 그러면서 제가 볼 때 되게 좋은 지점은 밥 딜런 같은 사람은 되게 열려있는 사람이잖아요. 쉽게 말하면은 제가 볼 때 최근에 만났던 그렇게 열려있는 사람은 그 시학교의 그 목사님 같은 분. 그렇게 열려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틀에 집어넣을 수는 없지만 그 틀에 뭐 굳이 들어가라 하면은 뭐 들어는 갈게. 근데 난 나올 거야.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잖아요. 음악도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고 달라져 나가는데 시대 안에서. 그래서 밥 딜런이 되게 미움도 받고 스스로도 괴로웠고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이거를 만약에 기독교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내 신앙이나 내 그런 뭐 취향이나 이런 어떤 방향성 이런 종교에 대한 색깔 이런 것들이 정말 조금 더 다양화되고 더 열려있고 더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여져야 된다.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이 교회도 시대에 맞게 같이 흘러나가고 또 많은 사람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. 그거는 뭐 이때까지 있는 게 맞았기 때문에 네가 새로운 걸 만든다? 그건 이단이야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방향성 안에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간다면 되게 필요한 것 같거든요. 저는 어쨌든 어렸을 때 그 팝을 좀 많이 듣는 편이었고 그래서 지금도 뭐 이사 막 다니면서 막 버리고 해도 좀 아끼는 LP판들은 아직 갖고 있고 또 뭐 턴테이블도 있고 앰프도 있고 근데 연결은 아직 안 해. 이사하고 안 해놔. 그러니까 어쩔 때는 그 LP를 막 듣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. 어쨌든 되게 옛날 생각도 많이 나면서 또 이 젊은 잘 나가는 배우가 옛 가수를 다시 약간 재생시키는 느낌?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 밥 딜런 팬들이 너무 좋아하지 않았을까?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. 오늘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네. 또 다음 주에 좋은 영화로 만나 뵐 걸 약속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.